호이님 거 두 번째 레sume죠.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이제. 요게 이제 졸업 한 학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 예정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졸업하기 전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 코로나가 거의 정점을 찍던 시기고 저는 취업은커녕 뭐 미국 뭐 락다운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 못 돌아가는 줄 알고 막 이랬던 되게 이제 걱정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제 영어 레즈메를 계속 쓰다가 뭔가 한국에도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뭐 비자 스폰서십을 해주는 뭐 대기업들이 뭐 코로나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한번 번역을 해봤었습니다. 완전히 미국 레즈메, 한 장짜리 레즈메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번 번역을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한국어로 그렇죠. 쓰신 뭔가 거죠. 우리나라에선 사실 이런 거 안 볼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이력서 작성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한번 해봤다.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력은 굉장히 짧고 이제 아까 그 1학년 뭐 2학년 이때랑 이제 되게 달라진 거는 경력을 바로 위로 올려놓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인턴십을 2번에서 3번 정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무조건 해야 돼요, 거의.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하고 3번 하고 4학년 때 이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턴십이 1개 이상 없으면 혹은 2개 이상 없으면 거의 나가리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했던 거를 무조건 위로 올려야 돼요. 사실 학력보다 더 위로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나 학석사 있다, 뭐 학점 조금 높게 받았다, 요거를 이제 좀 어필하고 싶어서 학력을 위로 올리긴 했는데 사실 학력도 의미 없고 무조건 경력입니다. 미국 그 대졸자 취업을 할 때는 무조건 인턴십이에요. 저는 운이 조금 좋아가지고 그 인턴으로 아예 투입이 됐고 이제 투입이 된 다음에 그냥 뭐 실제 프로젝트에도 투입이 되고 실제로 취약점도 발견을 해서 제가 직접 보고서도 쓰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의미 없는 그런 뭐 인터널 프로그램이나 뭐 커피 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같이 그 사수분이랑 저랑 같이 이제 핸선 해킹을 하면서 취약점도 찾고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년도에 했던 인턴은 이제 IoT 취약점 연구원에 들어가서 이것도 똑같아요. 거의 모의 침투 테스터 인턴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생산 중인 기기들에서 이제 실제로 취약점을 찾아서 보고서도 제가 직접 다 작성을 해서 보냈었죠. 그것도 한 7개월, 8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 IoT가 그때 당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한 2017년, 19년, 뭐 이때가 IoT가 정말 붐이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는. 그래서 IoT에 대해서, 살짝 네, 살짝, 네, 그랬잖아요. 살짝 지나가긴 했었죠. 네. 2010년대 초반 중반이 완전히 붐이었어요. 그때는 맞아. IoT를 만드는 회사에서 보안을 하나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진짜 버그 바운티로 돈을 쓸어 담던 분들이 계셨는데 2010년대 말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취약점을 찾기가 그렇게까지 쉽진 않았다. 어쨌든 IoT 기기들에 대한 이제 이 모의 해킹을 해야 된다라는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이제 회사들이 IoT 취약점을 찾기를 원했었죠. 네.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IoT 분야에 대해서. 그 딱 시대에 맞는 그런 테크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내가 연구를 했다라는 증거?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이게 내가 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의 트렌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밸런스를 섞으면은 되게 좋죠. 그때 당시 뭐 모든 회사에 갈 때 제가 보니까 IoT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뉴스에서도 맨날 떠들어대고 막 이러니까 저도 뭔가 이제 전략을 짠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요즘은 뭐 챗GPT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챗GPT를 가지고 뭔가 툴을 만들어 봤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저는 굉장히 플러스 포인트를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경력이 없으니까 뭐 내가 시도라도 해봤다. 왠지 너네가 요즘 이런 테크 트렌드를 타니까 이런 거를 쓸 것 같아가지고 요즘 회사에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뭐
연구를 해봤다. 이런 게 하나라도 좀 들어가 있으면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사실 자격증은 프로젝트보다 한 단계 아래 있는 게 좀 정석적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 OSP를 좀 자랑을 하고 싶었고 그거를 이제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으니까 그래서 자격증이랑 수상 경력을 이제 조금 더 위쪽에 배치를 해놨었죠. 그래서 OSP나 EJPT 같은 이제 모의 해킹, 모의 침투 테스트 관련된 그런 자격증들 그리고 이제 CPTC 저거는 전 세계 80개에서 90개 대학교들이 이제 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 호스트들을 놓고 모의 해킹을 하는 거거든요. 모의 해킹 대회를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제 뭐 저희 팀도 나가서 글로벌 1등, 글로벌 2등 이렇게 잘 수상을 받았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격방어 대회.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거, 뭐 수상했던 것들 이렇게 다 써놓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 프로젝트는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공격 방어 대회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C2 프레임워크도 있었고 툴이 3개가 더 있었고 그리고 뭐 CPTC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리눅스 모의 해킹 바이블이랑 윈도우 모의 해킹 바이블 거의 한 80페이지,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도 2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써야 되는데 프로젝트에 쓸 공간이 이제 부족한 거죠. 한 4학년쯤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미 내가 기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어요. 그죠? 인턴도 굉장히 기술적인 인턴을 했고 자격증도 OSP 굉장히 잘 기술적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섹션에서도 내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걸 굳이 보여줄 필요 없다. 난 여기서는 리더십을 챙기겠다라고 해서 제가 리더십으로 있었던 이제 동아리들 35명의 학생들을 뭐 이끌었던 그런 동아리와 이제 CTF 부장으로 있었던 네 그런 이제 프로젝트 2개를 배치를 해놨었습니다. 아래 이제 활동 이력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멤버가 아니죠. 다 회장, 팀장, 부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사람들을 이끌고 뭔가 가르칠 수 있고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하면은 이 뽑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기술적인 것도 뛰어나고 뭔가 소프트 스킬도 뭐 인터뷰해보니까 나쁘지 않고 뭐 영어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친구고 뭐 블로그도 운영을 하니까 문서화도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그 리더십도 갖고 있구나 뭐 회장이나 팀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걸 계속 했구나 이러면 이제 기술적 소프트 스킬, 리더십 요 이제 3개 기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1학년이 지나고 네, 졸업하기 직전에 아마 첫 번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그 사이버 세큐리티 회사에 들어갔을 때 지원을 했던 지원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턴을 하고 두 번째 인턴을 했는데 첫 번째 인턴은 사이버 세큐리티랑 직접 관련이 돼 있는 이제 블루투스 해킹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좀 강조를 써놨고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했었던 인터뷰는 아예 프로그래밍 인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특허를 받았어요. 제 이름에 이제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것도 보면은 당연히 정보 보안이니까 정보 보안 관련된 인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딥다이브한 엔지니어링 인턴 있죠. 개발 쪽. 요런 인턴도 하나 넣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해서 다 뭐 그냥 뭐 리눅스 쉘 위에서 뭐 명령어만 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다 개발을 하고 툴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개발 포커스된 인턴십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뽑는 사람 입장에서. 맞아요. 정말 그렇고 저는 이 2번 인턴을 지금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이때는 그러니까 둘 다 인터뷰를 봤을 때 이거 그 회사에서 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거나 뭐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관련된 뭔가 저만의 프로젝트를 아예 들고 갔거든요. 인터뷰에. 그래서 이것도 또 하드웨어를 들고 가셨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이 PCB 보드 이거 특허받은 인턴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지게차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아예 그 리모트 칼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언맨 같이 아두이노 사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앞으로 기울이면 막 앞으로 가고
그 핸드 모션 컨트롤러 진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뽑아야죠. 에, 그, 그거를 들고 갔다? 이거는 뽑아야지, 솔직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더니 뭐 별거 안 먹어보고 그때 뽑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미친 척하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별거 있겠습니까? 뭐 뽑히려고 가는 건데. 최악의 경우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뭐 맞아. 떨어지면은 다른 수백 개 회사 지원하면 되는 거지. 뭐. 맞아, 그죠? 맞아. 정말 그런 깡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포부가 있어야 되긴 한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물론 이거는 외국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한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저 초이님 OSCP 있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그 현재 학생들도 많이 없는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R&D 프로젝트 해가지고 마지막 학년은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 졸업 작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파이널 이어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IoT 그 세큐리티 윈도우스 10 IoT 그 OS에 대한 세큐리티 테스팅 같은 걸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뭐 근데 이런 게 사실 저희가 써놨지만은 초이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막 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가서 찾아가서 해야 돼요. 정말. 그렇죠. 나만의 좋은 네트워크를 쌓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맞아.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뭐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들도 괜찮아요. 어쨌든 같이 이끌어 가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 솔직히, 이것도 이제 또 다른 팟캐스트에서 얘기할 거지만, 솔직히 21세기 기준으로 IT 전공과 대학교는 뭔가 IT 전공 과목을 배우러 가는 곳은 더 이상 아니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수업 과목에서 듣는 거 뭐 유튜브나 유데미, 콜세라 가면 훨씬 더 좋은 과목들이 널렸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고 저는 오로지 네트워킹, 네,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갔고 그 좋은 네트워크에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뭘 던져줍니다. 맞아. 야, 너 이거 나랑 같이 할래? 이 대회 나랑 같이 나갈래? 이 툴 나랑 같이 만들어 볼래? 이러면서 이제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서로 선순환이 일어나요. 좋은 이제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네.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를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인턴이라든가 프로젝트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비슷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그렇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테크니컬 스킬 이거는 그냥 정말 부풀인 거죠.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써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 근데 못하겠죠. 이거는 써놓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그 레즈메 거를 때 필터링 돌아가잖아요. 그 키워드 필터링. 맞아, 맞아. 그거에 이제 걸리라고 일부러 써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뭐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서 개인의 취향이다. 어느 정도. 그렇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리더십 익스피리언스도 뭐 코치어 아니면 멘토 이런 거 있고 뭐 몇 명의 학생들이 이끌었다 이런 게 이제 딱 써놓으면은 이 친구가 뭐 10명이건 5명이건 3명이건 어쨌든 남들을 이끌 줄 아는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데 있어서 좀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죠. 이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학교에서 비슷한 걸 배우니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그렇죠. 딱히 특별하고 뭐 이 친구가 천재가 아닌 이상 이런 여러 가지를 그래도 다 한 번씩 해보는 게 해보고 레저메에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험을,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동아리에서 뭔가 그 임원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멘토를 해봤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아까 노트 테이킹 같은 거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것도 어쨌든 나중에 레퍼런스를 쓴다거나 뭐 그럴 때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이제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써줄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같이 학교에서 뭐 같이 일을 하거나 인턴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시니어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써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킹이란 무엇인가
뭐 만나서 술 한잔하고 학연 지연이 뭐 이런 게 네트워킹이 아니라 일단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이 일을 좀 잘하네? 내 네트워크에 들어와라.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일을 하려면 이게 뭐 돈 받고 하는 일 그런 거 말고 뭐 같이 툴도 만들어보고 대회도 나가보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해보고 뭐 대회를 참가를 하거나 운영도 같이 해보고 이런 이제 일을 같이 하면 할수록 좋은 네트워킹이 쌓이게 되고 그 네트워크는 아까 전에 그루트님이 말씀하셨던 기회로도 이어집니다. 어쨌든 내가 이기려면 주사위는 어쨌든 계속 굴려야 되거든요. 맞아. 주사위 굴려서 운 나쁘면 1이 뜰 수도 있죠. 근데 주사위를 안 굴리면 그냥 0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주사위는 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도 많이 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퍼런스를 좀 좋은 사람이 서준다거나 그런 이제 확률도 조금 많이 올라가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레저메 이력서 특히 학생분들은 어떻게 작성을 하면은 좋을까 이런 거를 저희의 레저메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